진실은 늙지 않는다. 새벽 6시 김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82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스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남 구도심의 단독주택은 오래되었지만 단정했습니다. 마루는 윤이 났고 장판은 깨끗했습니다. 명자는 평생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50년 전 신혼집으로 들어온 날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그 나무가 2층 창문까지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85세의 남편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습니다. 은퇴한 사업가였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도윤이 컵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가을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그녀가 직접 심은 것들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꽃이 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젊은 시절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다른 삶은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면 좋겠어요.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갈 거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52세의 중년 남자.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진수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며느리 최서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49세의 서연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명자는 차를 끓이며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평생 살림을 맡아온 그녀는 사람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미묘한 표정의 변화, 손의 움직임, 목소리의 떨림.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명자가 찻잔을 내놓으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그 순간 명자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정원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늙지 않는다. 아버지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진수의 말에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지난주에도 현관문을 열어두신 채 주무셨어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신 적이 있고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그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멀쩡하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셨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진단서예요. 아버님이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명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병원 이름, 의사 소견, 날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간 거니? 지난달이에요. 어머니가 교회 가신 사이에 아버지 모시고 다녀왔어요. 명자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신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놀라실까 봐요. 진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혹시라도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면 복잡해집니다. 미리 명의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명자는 진단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어머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해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복잡한 건 내 마음이지. 명자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해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실수로 사고라도 내시면요? 내 아버지는 운전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됐다. 오늘은 돌아가거라.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를 끝낼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진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간 뒤 명자는 진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다니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지난달에 병원 간 적 있어요? 도윤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왜요? 명자는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건 뭐요? 진수가 가져왔어요. 나는 이 병원 모르오. 명자는 진단서를 접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살림을 맡아온 그녀의 감각이 경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녁 명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국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이름, 의사 서명, 날짜.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평생 집안을 지켜온 그녀였습니다. 이번에도 지킬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아들이 만든 거짓이라 해도. 명자는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은 늙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진단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은 성남 시내에 있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건물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1층에는 약국만 있었습니다. 여기 신경과 있나요? 약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약국밖에 없어요. 병원은 작년에 문 닫았고요. 명자는 진단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급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문 닫은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도윤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들어가 진단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2년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박하린이었습니다. 22세의 대학생, 명자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계셨어요? 하린아, 왔구나. 하린은 가방을 내려놓고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녀에게까지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리는 책상 위 진단서를 보았습니다.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가져온 거란다. 할아버지가 치매라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병원 도장이 너무 흐릿해요. 요즘은 다 컬러로 찍는데.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병원 작년에 폐업했대요. 명자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녀가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진수가 주말마다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10분 후 하린이 노트북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뭐 찾았니? 아버지 검색 기록이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검색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진단서 양식 다운로드, 병원 도장 이미지, 치매 진단 기준. 명자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명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원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리나, 변호사 좀 알아봐 주겠니? 네. 내 할머니가 80이 넘었어도 아직은 정신이 멀쩡하단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듯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늙지 않는다. 3일 후 명자는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수와 서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리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소파 끝에 자리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진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겠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진수야, 이게 뭐니? 명자가 가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진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가 직접 병원에 가봤다. 작년에 문 닫았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니?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니?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이 필요했고요. 명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습니다. 계산된 눈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니? 죄송해요. 정말 급했어요. 급한 건 돈이지 양심은 아니었구나. 명자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얼굴 좀 보거라. 명자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되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방법밖에 없었니?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는 탁자 위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노트북 검색 기록이다. 할인이가 찾았어.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할인아, 너까지. 아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 경찰에도 신고했어. 어머니.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앉아라. 명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괜찮다. 집도 팔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못 붙인단다. 어머니, 저희는 너희가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안다. 내 아버지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지.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진수야. 명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만 내가 만든 거짓이 너무 슬플 뿐이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사문서 위조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자가 만든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국화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꽃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늙지 않는다.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원의 국화는 시들었지만 동백나무에는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수와 서연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산 명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명자는 안도했습니다. 진수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명자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어주고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할인은 주말마다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고 할머니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함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학기에 법학과로 전과하려고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손녀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진심은 늙지 않는다.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그 아래 덧붙였습니다. 세월은 기억을 지우지만 마음은 남는다. 진심으로 지킨 관계만이 마지막에 우리를 안아준다. 명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여보, 눈이 와요. 도윤이 창가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가네요.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고 있지요. 명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국화가 필 것입니다.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명자는 알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기억은 남는다는 것을, 용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노년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82년을 살아온 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지켜온 삶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명자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요. 거실에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년은 여전히 품격 있게 빛났습니다.